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7강의 2번 지문,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렵지는 않지만 괜찮은 지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against whom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transgress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위에 적어놨지만 transgress against 쓰면 뭐뭐에 대해서 위반하다, 법을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punishment, 처벌은 부과될 수 있다. The transgressor, 위반자의 위반 행위 대상이었던 그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해서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또는 자신에 의해서 부과될 수가 있다. 처벌이. 첫 번째 줄에 보면 위반자의 위반 행위 대상이었던 그 사람 집단은 위반자가 있고 그 위반을 처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든 집단이든 간에, 그죠? 그 관계를 말합니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처벌을 부과하는 사람은 the person 또는 그룹이 되는 거죠. 위반자한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또는 제3자가 처벌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에서, 갈로 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셀프 퍼니시먼트는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거잖아. 자기 처벌이죠. 자기 처벌의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좀 까다로운데 해석하기가 against whom 때문에 위반자의 위반 행위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나 집단에서 부과될 수 있다. 이 부분. 다음에 일반적으로 처벌은 carry는 여기서 운반하다는 뜻보다는 코스트는 어떤 대가니까 대가를 수반한다는 거죠. to the punisher, 처벌자에게. 그러니까 처벌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위반자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 처벌은 처벌자에게 어떤 대가를 수반한다.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처럼? 그 뒤에 as well as가 나오죠. 그 뒤에부터 먼저 해석합시다. 어떤 복수의 어떤 위험이 있죠. 어떤 복수. 내가 처벌했는데 내가 보복을 받을 수 있잖아. 복수의 어떤 위험 뿐만 아니라 처벌을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수동이죠. PP. 처벌을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에너지처럼 그 처벌자에게 대가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라 이 말이죠. 가벼운 뭐 처벌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무거운 처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복도 받을 수도 있고. punishments that are extra dangerous or risky까지 보면 이때 extra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부사예요. 특별히 대단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거나 risky는 모험적인으로 해석해보세요. 대단히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처벌은 are considered costlier. costly가 비용이 드는 대가를 치르는 뜻인데 더 비용이 들고 더 대가를 치른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겠죠. 보복도 더 클 수가 있고 희생도 크게 따르고 그죠. 그래서 are considered가 오형식에서 수동태로 바뀐 구조고 원래 costlier이 목적 보호에서 남은 겁니다. 형용사의 비급이죠. sometime in our distant past입니다. 우리의 먼 과거의 언젠가, 그냥 과거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that를 mere exposure to public humiliation. humiliation이 굴욕이잖아요. 그래서 public이 붙어서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단순한 노출, 이게 직역입니다.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단순한 노출. 이 말은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단순히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용될 수 있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냐하면 접속사예요. Physical open violent elimination from the group had previously been required인데
피지컬은 물리적인, 종종 폭력적인 그 제거가 뭐로부터? from the group이죠.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인, 종종 폭력적인 제거가 이전에 요구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단순한 노출, 즉 단순히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지. 원래는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없애버리고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는 거죠.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지. 이것이 이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문장에 나왔는 거는 처벌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어떤 희생의 대가를 덜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 것 같아. 공개적 굴욕.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The emergence of shaming이죠. as a social option인데 사회적 선택으로서 shame은 뭐 수치심을 주는 거, 망신 주는 거 이런 거죠. 이런 shaming, 망신 주기의 어떤 출현 등장 이것은 would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죠. 처벌의 어떤 대가를 줄여주었을 것이다. 처벌자 입장에서 처벌의 대가를 줄여주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mere exposure,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serve to 부정사는 동사는데 도움이 되다거든. damage on individual's reputation in front of the group이니까 집단들 앞에서 한 개인의 평판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단순한 어떤 노출이 있죠. 단순한 노출이 could have a negative consequence, 부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자 입장에서 처벌의 대가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졌겠느냐? 단순히 망신을 줬는데도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members of group이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 not to cooperate with the shamed individual in the future죠. 나중에 미래에 그 망신을 당한 개인과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을 왕따시켜버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부정적 결과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처벌은 받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회적으로. 요즘 사회에서는. Shaming and social exclusion이죠. 망신 주기와 사회적 배제는 are closely linked입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망신을 당하면 한 개인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그러나 shaming, 망신을 주는 것은 is less costly, 대가가 덜하다. 이 말은 처벌자 입장에서 희생해야 될 대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고 처벌 효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처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And unlike transparency입니다. unlike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투명성과는 달리인데 그 투명성을 위치가 받아주죠. 여기 보면 위치가 투명성을 받아주는데 모든 사람을 노출하는 투명성과는 달리, 즉 모든 사람을 다 노출시켜서 다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 shaming exposes only a section of the population이에요. 망신 주기는 단지 the population은 그룹 집단에서 집단의 섹션 단지 일부분만 노출시킨다. 특정하게 한 사람 몇 사람만 딱 집어서 망신을 준다는 이야기죠. 전체를 투명하게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좀 까다로웠던 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도입 부분에서는 처벌의 다양성과 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벌을 실행하는 데는 에너지 소모도 많고 또 보복의 위험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대가가 수반돼요. 그리고 처벌이 더 위험하거나 더 커질수록 더 셀수록 말이죠. 그 대가는 더 크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 여섯 번째 문장이 쭉 이어가지고 망신주기의 등장과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리적
제거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덜하다. 사회적 배제를 일으켜가지고 처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처벌자에게 부담되는 대가가 덜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는 망신주기하고 투명성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명성과는 다르게 망신주기는 집단의 어느 특정 일부분만 노출시켜서 망신을 주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The rise of shameless behavior이죠. 자, 어느 게 제목의 답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의 증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의 증가? 지금 이런 관점이 아닌 것 같은데? 현대의 딜레마. 2번 transparency. 분명히 본문에 다 하나 나왔죠. 마지막 줄에. 투명성. 행위, 행동에 있어서의 투명성. 어떻게 개방성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행동에서 투명성? 이것도 아니죠,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죠. 단어가 장난친 거죠. 세 번째, 망신주기. cost effective alternative to physical punishment가 되겠죠. 자, 망신주기는 뭐냐?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다. 물리적인 처벌에 대한 이 말은 물리적 처벌을 하지 않고도 비용적으로 효과 있는 대안이 된다. 3번의 답이죠. 왜냐하면 부정적 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다음에 guilt, 죄책감 대 shame, 망신주기, 망신, 부끄러움. exploring the subtle differences as self-punishment죠. 자기 처벌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는 거. 말도 이상한 말이죠. 다섯 번째, the cost of crime, 범죄의 대가. 처벌에 대한 재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평가한다. 참 고급스러운 말이지만 전혀 답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안적 처벌의 형태로서 망신주기에 대한 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독해를 첫 문장만 좀 제대로만 해석해서 생각을 해두면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6강에 1, 2, 3, 4도 다 올렸고 영강에서 이어서 7강에 2번까지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7강의 3번 지문,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원어브로 쭉 나옵니다. 복수명사 barriers 보이죠? 그리고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저 뒤에 is가 단수입니다. 대절은 보호절이고 대선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is limitations가 주어고 gives rise to에서 gives 3인칭 단수 s 붙고 다음 줄에 allows 동사 병렬이죠. 그 다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다음 줄에 some of the ways 다음에 digital technology 나오는데 위에 보면 way 다음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면 way와 주어 사이에는 in which나 that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way와 how 완전한 문장은 way와 how는 같이 못 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네 번째 줄에 in which나 that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뒤에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어고 help가 오형식 동사고 us가 목적어 overcome이 목적격 보호로 완전한 문장 구조죠. 그리고 include는 이 문장이 진짜 동사인데 some of the ways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include의 목적어가 3개 나오죠. 병렬 구조로서. 다음에 앞에 주어 나오고 콤마 나오고 using은 현재 분사, 삽입되어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captured by는 by 앞서 pp가 되어서 포착된 뇌의 패턴이겠죠. 그리고 위에 나오는 주어 이 연구원들에 대한 동사가 are able to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때 tell은 알다 뜻으로 해석하세요. 말하다가 아니고 tell의 목적어는 what절인데 간접 의문문 구성입니다. what은 about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it is likely that절인데 it이 가주어 that절이 진주어 형태고 that은 접속사고요.
그리고 will be able to 쭉 가서 and even have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will be, will have. 그 다음에 ethical issues and privacy questions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뒤에 have to be pp 수동이죠. 해결되어야 할 이런 뜻입니다. 어드레스는 해결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little doubt 대절인데 doubt란 의심이라는 추상명사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절 속에서 as부터 쭉 가서 그 다음 줄에 thinking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 부사절 안에서 give access to 뒤에 목적 없죠? take 목적어 into account에서 목적어가 뒤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통 목적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주절이 their wisdom will increase가 대절 속에서 주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지문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문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문제점을 던져줍니다. 그럴 때는 글 쓰는 사람이 해결책을 문제점 다음에 내놓겠죠. 그럼 그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에서 정답을 우리는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to huma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이죠. 인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큰 장벽들 또는 장애물들 중에 한 가지는 대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읽어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점이죠. 자, 이러한 한계는 give rise to 무엇을 일으키다인데 unintended misunderstanding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기만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모든 종류의 기만적인 어떤 방법, 수단, 전략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문제점을 두 번 다 연속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이런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방법들 중에 일부가 여기서 지금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include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이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해주는데 진실 또는 거짓의 어떤 탐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 수단들이겠죠.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탐지하는 다양한 수단 방법들. 그 다음 다른 방식의 통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뇌파나 다른 사람들의 뇌파에 대한 디지털 판독 이런 것들을 포함한데 다시 말해서 뒤에 목적어가 여러 개 나왔지만은 해결책에 해당되는 방법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좀 더 읽어볼게요. 답은 낼 수 있는데 이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들은 해놓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뒤에부터 가면 다음 줄에 기능적 자기 공명 기록법에 의해서 기록법 스캔들에 의해서 포착된 뇌 패턴에 대한 디지털 컴퓨터 분석들을 사용해서 이 연구원들이 are able to tell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나도 TV에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it is likely according to these research 이런 연구원들에 따르면은 대절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직접적인 뇌와 뇌의 소통에 대한 접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는. While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들이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될 윤리적 문제라든가 어떤 사생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양보절이죠.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사생활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there can be little doubt.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지 않는 동기라든가 사고 생각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어떤 판단들을
판단들의 접근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 안에서 사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은 동기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욕구나 판단 등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하는 걸 배우면서 그들의 지혜가 증가되고 향상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정적 면도 있지만 긍정적 면도 있다는 이야기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봅시다. 1번 전략으로서의 기만 속임수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 전략으로서 기만 본문의 일부는 언급됐지만 이게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 틀렸죠. 내용이 안 맞죠.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이 알아내고 있다. 뭐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통 이게 정확한 답 2번이죠. 3번에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깨어있는 순간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죠. 네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공통의 장벽들이 뭐냐 그 이야기는 아니죠.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의료산업에 어떻게 이익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냐 이 말도 아니죠. 정답은 문제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인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가장 큰 그런 장벽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의도치 않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또 사람들이 속임수의 전략으로서 모든 종류의 속임수의 전략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 그랬죠.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일부분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사생활 문제도 제기되지만 그래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통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는 어느 정도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독해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지문 아니에요. 철저히 복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하고 디지털에 대한 지문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 지식으로 쌓아놓고 열심히 잘 챙겨 놓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7강의 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략하게 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면 끝에 to demonstrate 설명을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셋째 줄에도 to determine 또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뒤에 how 절이 목적어 나오죠. 간접 의문인데. 그리고 다음 줄에는 effect란다는 것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는 타동사인데 앞에 must be와 병렬 구조를 맞추어서 지금 이게 생략됐습니다. 앞에 must be established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했어요. 해석할 때 주의하고 그 다음에 only 된 문장은 위에 정리해놨어요. only가 부사입니다. 이 뒤에 부사나 또는 전치사로 나오는 부사구나 또는 접속사 주어동사인 부사절이 나올 때 문장 앞에 문두에 나올 때는 뒤에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나 두동사나 해부동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주어 나오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에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되죠. 그리고 다음 줄에 many pairs of shoes necessary인데 necessary 형용사입니다.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필요한 많은 켤레의 신발이겠죠. 그리고 this is where인데 이때 this is 다음에
선행사가 where이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the pointer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 지점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돈이 등장하는, 화폐가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생략되고 where들이 비동사의 보호절로서 관계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뒤쪽에 보면 make the deal just는 오형식 구조죠. just는 공정한이죠. 그리고 그 옆에 not simply는 not only but also인데 also 대신에 뒤에 as well 있죠. not simply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문법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해석을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히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란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건축업자와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의 사례를 이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업자와 제화공의 사례를 이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듭니다. if는 예시죠. 건축업자가 construct는 지어준다, 건설하다죠. 제화공을 위해서 집 한 채를 지어주면 그 다음에 그 제화공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신발로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발이 그 건축업자에게 지불되어질 것이냐, 지급되어질 것이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proportional equality죠. 비례적인 균등이죠. 균등이 확립이 되어져야 돼. 그 제품들 사이에서. 그렇겠죠.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줬는 그 비용을 신발로 가치를 따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얼마나 많은 신발을 그 건축 비용으로 줘야 되는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1대1 교환이라는 비례적인 균등이 확립이 되어져야 돼, 제품 사이에서. 근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reciprocity 해가지고 이게 뜻이 호혜, 상호의 어떤 이익입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져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가 똑같이 이익이 가져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다. 온디된 그때가 되어서야 공정한 교환이 실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핵심적인 이 부분이에요. 비례적인 균등이 확립이 되어져야 돼. 제품들 사이에서. 그래야 그리고 근데 호혜가 결과적으로 가져와져야 된다고. 그래야 공정한 교환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there is no proportionality죠. 비례성이 없다면 그 교환은 똑같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비례성이 없지. 그렇죠? 그럼 일관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건축업자는 그에게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켤레의 신발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겠죠? 몇 켤레를 줘야지 그 건축 비용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이 바로 화폐, 돈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뭐 지점입니다. This is the part, the point. 다 좋아요, 선행사는. 돈은 proportional medium of exchange. 교환의 비례적인 매개체로서 역할합니다. 그렇죠? 돈은 교환의 비례적인 매개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 대 물건은 이게 비례적인 균등을 확립시키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거에 이제 교환 수단으로서 돈입니다. 화폐. in money terms는 어떤 관점, 조건인데 돈의 관점에서 말하는 돈으로 환산된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례는 그 거래를 공정하게 만든다. 자, 돈으로 환산되죠. 돈의 관점에서 그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례는 그 거래를 공정하게 만든다. 그것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도 돼야 되지만은 행복도 만들어내야 돼. 이게 바로 reciprocity야. 호혜가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돈은 act like measure입니다. 척도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돈은 척도처럼 작용한다. 즉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돈은 상품을 또는 재화를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equalize, 균등하게 그 상품들을.
For just as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입니다. 교환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균등이 없는 교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위로 계산을 할 수 없으면 균등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마지막 문장이.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로 갈까요? 한번 봅시다. 1번, money, 돈이죠. 화폐입니다. Proportional medium of fair trade. 공정한 거래의 비례적 방법, 수단. 맞죠? 왜냐하면 물건 대 물건을 이렇게 비례적으로 공정하게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된 그 물건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비례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돈은 공정한 거래의 비례적 수단 방법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1번. 두 번째, market dynamics. 시장 역학에서 가격 책정 방법에 대한 발달? 아니죠, 이거. 세 번째, exchange 교환입니다. 자,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대한 핵심으로서의 교환. 이상한 이야기죠. 네 번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동에 관한 아리스토텔의 관점. 아니죠. 다섯 번째, 정확한 비용 추정. 현실적인 리치, 범위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거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소개하는데 건축업자와 제공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건축업자와 제공의 사례에서 건축업자가 제공의 집을 지어줘요. 그 대가로 제공이 돈을 줘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데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신발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킬로의 신발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서로 다른 상품을 이렇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 사이에 비례적인 균등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등장한 게 화폐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어떤 재화, 신발과 집, 같은 단위, 즉 화폐, 돈으로 환산했을 때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폐는 교환의 비례적 매개체고 행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 균등과 교환의 의의는 뭐냐면 교환이 없으면 사회는 없다. 균등이 없으면 교환이 없고 같은 그 단위로 계산할 수 없다면 균등도 없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되죠? 오늘 마지막 지문 7강의 4번 마지막 지문 괜찮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1월이죠. 행복한 밤 보내시고 다시 월요일부터 새 출발하세요. 바이.